먼저 그 진행은 우리 그 신승현 조합님께서 설명회를 먼저 하고 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 그 주수영 조합님과 함께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저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마이크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예, 그러면 마이크 없이 한번 해보다가 잘 안 들린다 싶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소개를 생략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짧게 하고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승현입니다. 네. 울산에서 태어났고요. 초, 중, 고를 다 울산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다른 지역에서 다녔고요. 그리고 2008년 제가 되고 싶었던 선생님이 됩니다. 제가 군대를 안 다녀왔기 때문에 2년 동안 군대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군대를 전역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은 돈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던 중에 그분이 저를 공사구역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공호 조합원이셨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자리가 좋으니까 한번 사봐라 이런 추천을 받아서 제가 작년 10월에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요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합원이 되고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조합에 전화를 합니다. 설계 변경은 어떻게 됐는지, 평형 재신청은 어떻게 됐는지, 감평은 언제 나오는지 이런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기 위해서 조합에 전화를 했는데 조합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는 겁니다. 조금 기분이 상했는데 저는 그날따라 직원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조합에 전화를 합니다. 잔금을 치고 명의 변경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조합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조합 직원이 너무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사채업자랑 통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사채업자랑 통화를 한다면 아마 그런 태도가 아닐까라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이 네이버 밴드 초대 문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서 제가 한번 글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조합원이 된 지 몇 달 되진 않았지만 조합 운영에 문제점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조합에 전화를 했습니다. 조합 정관을 한번 보고 싶다. 이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조합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15일을 기다리십시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조합 정관을 받는데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15일을 기다려라. 저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정감을 다 쳤습니다. 제가 직접. 총 36쪽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합원 밴드에 제가 올립니다.
이게 저의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2020년 11월 9개월 동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게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10년 11월 15일입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저를 원주민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겠죠.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기 오신 어르신들 나이가 될 때쯤 제가 그때쯤 되면 마을 주민들이 저를 동네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당신이 원주민?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으시고 동네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PT를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조합원 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좀 자격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 교동과 북정동을 저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격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넓은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몸풀기로 우리 구역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지어질 세대수 몇 세대인지 아시는 분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4080. 그렇죠. 네, 잘 듣셨습니다. 제가 5문제를 낼 건데요. 한 문제도 못 맞췄다. 그분은 오늘 설명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합원 수는 몇 명일까요? 1538. 1050. 네, 다양한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1500. 조합원 늘어나면 안 됩니다. 1035명. 제가 지난주에 조합에 전화해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현금 청산자 수는 몇 명일까요? 가끔씩 근데 현금 청산자 얘기만 나오면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현황만 파악하는 겁니다. 500. 몇 명일까요? 500. 500명 정도. 공동 명의자까지 하면 701명 정도 된다고 조합에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는 조금 난이도 있습니다. 저희가 롯데 GS건설과 2015년에 가계약했죠? 그때 평당 도급 단가 얼마일까요? 1050. 아, 도구 가 네. 평당 공사비 400. 398만 원입니다. 좀 난이도가 있었죠?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차기 조합장 임기 몇 년일까요? 2년. 2년. 네, 그러니까 이경 조합장까지는 2년이었습니다. 근데 차기 조합장은 3년입니다. 네, 일단은 요 내용을 기본으로 아시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경 조합장 왜 게임 시켜야 하는가? 저희가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한다. 그렇죠. 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우편으로 이경 조합장을 해임해야 되는 10가지 보내드렸죠. 못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10가지입니다. 이거 근데 다 설명드리면 오늘 안 끝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만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능력한 사업 진행 능력, 지속적인 사업 지원. 인정하십니까? 예. 요거 받아보셨죠? 네. 네. 조합이 없으십니까? 네, 갈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합이 9월에 보낸 조합원 소식지 4호입니다. 이 일정에 따르면 관리처분 총회를 내년 3월, 관리처분 인가를 내년 6월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2년 7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늦은 건지 빠른 건지 감이 안 오시죠? 다른 구역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호지역 몇 년 걸렸죠? 1년 2개월.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남구의 B-14구역이 있습니다. 몇 년 걸렸죠? 1년 7개월. 현재 관리처분 총회까지는 했고 인가는 아직 안 받았지만 인가 받는데 넉넉 잡아 5개월 걸린다 치고 한 1년 7개월 예상합니다. 남구 B-08 저희랑 비슷해 보이죠? 이것만 보면 뭐 늦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시행가에서 관리처분인가는 평균적으로 2년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걸 비교했을 때 저희 조합 느리게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조합이 예상한 대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해. 아시겠지만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역 어떻게 되고 있죠? 관리처분 총회 끝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보낸 소식지 1호, 올 3월에서 4월에 관리처분 총회 한다고 했었습니다. 지켜졌습니까? 아니요. 4월에 보낸 소식지 2호 2020년 8월에 한다 했습니다. 지켜졌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소식지 왔을 때 그래도 올해 총회라도 하면 다행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조합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일정이 올라옵니다. 그때 2020년 10월에 관리처분 총회한다 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총회 했습니까? 아니요. 7월에 소식지 3호가 옵니다.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1035명에게 소식지 보낼 때 돈 많이 듭니다. 이 소식지에 기본적으로 사업 일정 안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조합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온 소식지 내년 3월에 한답니다. 이렇게 조합원에게 안내하는 조합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조합이 예정된 대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오늘 제가 몇 가지 안내를 드릴 텐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2015년에 롯데 GS와 맺은 가계약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급 가계약서 제22조 7항입니다.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게 실제 조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계약서입니다. 여기 22조 7항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22조 7항 일반 분양가가 증가되어 분양 수익금이 증가되었을 경우 상식적으로 일반 분양가 상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그러면 분양 수익금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분양 수익금은 갑, 조합과 을, 시공사 어떻게 한다고요? 협의해야 되고. 협의하여 배분한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분양을 하면 분양 수입이 있겠죠? 거기에 공사비 나가겠죠? 각종 사업비 나갑니다. 그러면 수익금이 나가면 그거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조합원. 조합원이 가져가야 됩니다. 시공사는 뭐 가져가면 됩니까? 공사비. 공사비 가져가면 됩니다. 조합원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계약입니다.
분양 수입에서 공사비, 각종 사업비 빼면 뭐가 남는 있죠? 수익금. 수익금 남는 있죠. 근데 우리 어떻다? 반은 아니고 협의. 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보기 쉽게 그린 겁니다. 수익금을 누가 가져간다? 시공사. 시공사가 협의해서 가져가겠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쁜 조항, 조합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죠. 몰랐을까요? 조합장이. 조합? 그렇죠. 그렇죠. 조합장만. 그럼 조합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나쁜 조항 지난 4년간 조합에게 안내받은 적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다. 없으시죠? 예. 지난 4년간 조합이 이 조항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조합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내한 적 없죠? 예. 단 한 번도 안내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할 대책 세운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 대책도 세운 적 없습니다. 오늘 온 문자 이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겠다는 말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 마음이 있는 조합이라면 당장 삭제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조합은 온갖 현혹하는 말을 통해서 이 조항에 대한 변명을 할 겁니다. 그 변명에 속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속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해임을 앞두고 OS 요원이 전화를 돌릴 겁니다. 그때 온갖 말로 변명을 할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없어져야 되는 조항입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이 조항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입니다. 조합장 7인척을 운영에 동원한 행위입니다. 올 6월 조합은 사무국장을 채용합니다. 근데 그 채용된 사무국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초조카. 조합장 아내의 조카입니다. 다 해보라. 맞습니다. 얼마나 해먹는지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고요. 상여금 400도 지급됩니다. 아주 꼼꼼한 분이시죠? 제91차 이사회의 의사록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A 의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워크넷에 명시된 면접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사무국장 채용됩니다. 조합장 친인척을 조합 직원으로 채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조합장은 조합 공금을 개인 경조사비로 유용한 그분이 있습니다. 헐. 2019년 1월 남구 B08구역 재개발 전 조합장입니다. 현 조합장 아닙니다. 전 조합장 아내 장례식에 부의금을 10만 원 냅니다. 2019년 12월 동울산 서식센터 여기는 인쇄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사장 모친상이 20만 원을 냅니다. 2020년 4월 A 대의원 장남 결혼식에 5만 원을 냅니다. 같은 날짜입니다. 소급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2020년 4월 B 대의원 병문안비로 5만 원을 지출합니다. C 대의원 병문안비 5만 원 냅니다. 조합으로부터 병문안비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없습니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면 준대. 오늘 온 문자 관례대로 했다.
제가 조합장이 된다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관례는 그랬지만 나는 조합 공급이 새지 않도록 하겠다. 규정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겠다. 이게 올바른 조합장의 답변 아닙니까? 그거를 변명이라고 지금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전 직원 결혼식에 30만 원 냅니다. 전 직원 생각하면 한 정도는 저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30만 원 적당한 금액인가? 의문이 됩니다. 이 자료는 조합에서 받은 자급 입출금 내역서를 근거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알고 계실 협력업체 선정 비리 담화부 언론 보도입니다. 이 내용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울산 MBC에 보도가 되었었고요. 보시다시피 비공호 지역과 같은 업체가 우리 구역 협력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언론 보도가 되자 조합장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취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조합장이라면 조합원도 이렇게 초대하고 나 이 업체 이런 이유로 선정했고 나 이 업체 이런 이유로 선정했다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왜 직권으로 취소합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정이 됐는데 갑자기 취소를 당했다. 이 업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줄줄이 소송 들어와서 지금 다시 계약하고 있습니다. 철거업체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업체 금액을 합치면 100억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연임을 추진하겠답니다. 도둑놈. 맞습니다. 맞습니다. 양심이 있는 조합이라면 이렇게 연임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경 조합장 2016년에 첫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연임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8일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총 4년 3개월 재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를 해야죠. 선거를. 그런데 제99차 이사회의에서 임원 연임을 묻는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것을 올립니다. 요새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든 조항이 이겁니다. 조합장관이 있다.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총회에 묻겠다. 맨날 나쁜 짓만 하니까 저를 모르는. 그런데 이 조항은 언제 써야 되느냐? 조합원들이 당신이 조금 더 하십시오. 너무 일을 잘하니까 조금 더 하십시오. 이런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수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장 교체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조합장으로 나가기 위한 후보자가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 선거를 하지 않는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합은 이런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저희 설계업체 다시 뽑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내일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 공모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 구역 설계할 업체들 다 모여봐. 얘기 좀 나눠보자. 쉽게 말해서 요겁니다.
그리고 한 달을 줄게.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한 달. 어떤? 아니 한 네, 달.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설계 한번 그려와봐. 이게 바로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마감일이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심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예상입니다. 내년 1월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때 연임안을 상정할 겁니다. 이것도 예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론 조합장 해임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겠죠. 55억짜리예요? 네, 설계업체 새로 선정하는데 55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해임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뭐 아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까 조합원이 몇 명이라 했죠? 네, 1035명에서 10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최된 총회,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죠?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조합원 1035명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 했죠?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이 숫자가 10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04명한테 해임 발의서 받아서 우리 해임합시다 하면 혹시 뽀대가 납니까? 안 돼요. 안 나죠. 모양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명. 200장. 되겠습니까? 네. 아니요. 500명 합시다. 300장? 아니요. 400장? 아니요. 500장? 네. 아니요. 저희는 600장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장 해임 조건을 보겠습니다. 아까 조합원에서 전체 조합원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그러면 숫자를 계산하면 한 518명 됩니다. 근데 이거 518명 다 총회에 참석해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서명 결의서를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서명 결의서를 받을 겁니다. 이때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은 서명 결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18명의 절반이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숫자는 25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합이 요거 방해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숫자 딱 맞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600명 정도는 참석을 하고 동의는 400명 정도 동의를 받는 걸 목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합시다. 해야 됩니다. 해임 진행 과정입니다. 일단 10분의 1 발의가 필요하다 했죠? 발의가 필요하면 이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이제 임시총회 개최 14일 전에 요걸 하겠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개최 통지. 그리고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장 해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정 이해하시겠죠? 네. 첫 번째 화면으로 제가 띄웠던 사진입니다. 여기 양사초등학교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교동과 북정동이 되겠죠. 여기에 제가 살아갈 집이 올라가겠죠. 저는 제가 살아갈 집이 바르게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통하는 조합이 아닌